여기는 여러분 말문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실기용이에요. 여기 비과세는 꼭 암기하시는 겁니다. 알죠? 얘가 예외니까 비과세 꼭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소득세는 외우는 동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외울 건 많지만. 자, 보시죠. 아이고, 여기 아니, 여기구나. 자, 식대 해볼게. 식대, 식사 및 식대. 자, 우리가 근로자분들 점심 제공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점심. 맞죠? 근데 우리가 점심을 주는 데도 있고, 점심을 안 주는 데도 있고, 돈으로 주는 데도 있죠. 주로 둘 다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점심이에요, 점심. 맞죠? 그랬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식사는 무조건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식사.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로 여러분 식사로 주는 거예요. 식사 뭔지 아시죠? 돈 말고 음식, 약간 표현이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음식물 이렇게 해서 음식물. 알죠? 뒤에 쓰레기 붙이지 마시고 음식물. 그래서 식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알죠? 대신에 돈으로 받는 거 있죠? 돈으로 받는 건 일단 식사를 받으면 안 돼요. 알죠? 여기 있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식사를 받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다음 연도, 내년도에는 개정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 2월달 시험까지는 괜찮습니다.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있으시려면 어차피 비과세 이거 세법 개정되고 일단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맨날 개정되니까. 알죠? 월 10만 원은 좀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편의점 도시락도 요즘 값 올라가지고 5천 원 다 넘더라고. 맞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 처먹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안 되겠지. 아무튼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10만 원은 여러분들 말문제 위주로 내거든요. 실기학원 중요성 떨어져요. 아시죠? 혹시 외우실 거면 외우시고 버리실 거면 네, 버리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나중에 외우실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실기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근데 손가락 핏이요. 그러면 내가 식사하고 식대를 같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식대는 전액 과세가 돼요. 이건 유의.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식대를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 식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일을 하셨는데 그럼 회사 일을 하시고 내가 이제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내가 이제 빨리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내 돈으로 지출을 하죠. 개인 돈으로 지출을 하고 회사가 그거를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비 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 쓰고 회사로 보상받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내 돈 쓰고 회사가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당연히 비과세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가운전 보조금. 먼저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내 차를 타고 출장을 가요. 맞죠? 내 차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출장 가려면 회사 차 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출장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급하게. 근데 회사가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까지 가서 차 끌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좀 그렇다. 제주도 말고 내가 저기 땅끝말 해남이래, 해남. 해남까지 가가지고 다시 끌고 오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내 차로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장 갈 일이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내 차 타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갖가지 기름값이랑 이런 거 들잖아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가 쓴 걸 회사가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비과세가 돼야죠. 는 상식인데 과세가 될 때가 있어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과세 아니에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정은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종업원의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왜냐면 자가 운전이니까 내 차를 내가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써야 됩니다. 아셨죠? 업무 수행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현실에서는 회사가 다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다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 소요된 여비를 기준이 없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과세가 돼버리거든요. 알죠?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냐, 없냐로 내지 않습니다. 뭐로 출제하냐면 실제 여비를 받냐, 안 받냐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실제 여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과세다라는 뜻이고요.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조선말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은 출제 안 할 거야, 아마. 다 여비를 받냐, 안 받냐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너무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 시험을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했대요. 근데 가로치고 어떻게 출제했냐면 승용차인데 5인승 2000cc. 그럼 업무 수행에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아닌가요? 그건 부가가치세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낸 거 아니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장난쳤거든.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라고 장난쳐서 실제 냈어요. 그렇죠? 행복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게 세법을 모든 곳에 뿌리시면 안 돼요. 알죠? 부가가치 세법에만 있는 건 부가가치세에만 적용하시는 거고, 소득세에만 있는 건 소득세에만 적용하시, 부가가치세에 있는 걸 다른 세법을 끌고 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비과세를 배우시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배우시면 갑자기 회계 쪽 있죠? 회계 쪽에서 막 10대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계 쪽? 비과세 회계 처리 어떻게 하지? 회계는 비과세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그냥 급여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닌데 진짜 나중에 가면 그게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배움이 늘수록 막 혼란이 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는 비형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2000cc 5인승 그 함정파는 거예요. 너무하죠. 진짜 쓰레기예요. 그런 문제는. 걸러야 돼. 그거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고. 아셨죠? 불우하게 사신 분이 분명히 그런 문제 내신 분들. 불우하게 어렸을 때. 맞죠? 나도 낚시 당해봤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자, 그리고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인데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외우시고, 근데 나중에 업무하실 때는 알고 계셔야 되긴 하니까 혹시라도 업무까지 대비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 맞죠? 잘못 말했다가 난리 나거든요.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했던 게 동그라미 5번도 많이 냈어요. 동그라미 5번. 뭐냐면 연구보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소 직원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들 있죠. 그렇죠? 연구 보조비 받으시거든요. 저는 연구소 분들은 연구 보조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연구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교 교수님 가서 인사드리면 다 포커 치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연구 아니잖아, 그거. 연구하시는 분 이제 본 적이 없어.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 맞죠? 그분들 꿀이죠. 월 20만 원 이내. 전 유명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205명. 보셨어요? 205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슬프고. 월 20만 원 이내 외워주셔야 돼, 연구보조비.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은요,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혹시 한 번도 낸 적은 없는데, 이론에서 냈는데 실기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요. 외국에서 근무하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냐 입력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내거든요, 세무 2급은.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근무하면, 외국에서 근무하는 걸 걸어줘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높아시면 해볼게요. 말 문제는 냈어요. 알죠? 실기로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세무 2급은.
뭐냐면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재경관리사까지 가실 거면 외우신 거 권장이에요. 재경관리사는 실기 없고 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재경관리사 자격증 따시면 훨씬 알아준다라는 거, 취업 잘 된다라는 건.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일반적인이라는 건 그냥 외국에서 근무한 원칙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비과세 해줘요. 아시죠? 단 원양어선 아시죠? 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외항 선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외 건설 현장은 외국에서 건설하시는 분, 건설 근로자분들 좀 더 빡시죠, 많이. 그죠? 그래서 이쪽은 월에 300만 원 비과세. 우리 좀 이따가 여기 보실래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죠. 나중에 우리 국외 근로 제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국외 근로 제공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팅이 외국에서 근무는 안 한다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시험은 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사람 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서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국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부가 아니죠. 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따 또 띄울 거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월 100만 원 비과세, 월 300만 원 비과세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원칙은 1번 거시는 거고, 알죠? 예외적으로 월 300만 원, 아까 원양어선 있죠? 그쪽? 그 다음에 우리 광산 근로자 분들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무시하시고 그건 안 내니까 시험에. 아셨죠?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높아시면 하는 높아심에. 자,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보이시죠? 여기 생산직 등 여부 걸어야 된다라는 거. 생산직 등 여부. 요거 설명할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산직 쪽. 여기에요, 여기 할게요. 자,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자, 일단 초과 근로수당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맞나? 정규 근로시간 맞나? 맞죠? 정규 근로시간 맞을 거예요. 헷갈려. 아무튼 뭔지 아시죠? 9시부터 6시. 맞죠? 물론 그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맞죠? 그 시간 이외에 내가 근무하면서 수당 받는 게 초과 근로수당인데 생산직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알죠? 그래서 꼭 외우시기 남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뭐라고 할까요? 영업부 과장인 김민국은 막 이렇게 영업직 과장인 김민국은 이렇게 줘요. 그 말은 생산직 아님 이렇게 언급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생산직 아님을 직접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업종을 주면서. 아셨죠? 그때 생산직을 체크할 거냐 안 할 거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외우시면 좋긴 한데 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시는 방법보다 차라리 암기하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맞죠? 물론 보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암기는 좀 권장드려요. 외우신다. 자, 일단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은요. 월정액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월정액은 월마다 다달이 받는 거 우리가 월정액이라 불러요. 월정액 급여. 자, 210만 원에다가요. 그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이 직전 1년이죠. 직전 1년에 총 급여가 1년치 연봉이잖아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를 준다, 그냥 주는 거예요, 갑자기.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비과세 판단하시는 얘기고, 아시죠? 시험에서 친절하게 주면 그냥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줄 때도 많아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 좀 암기를 해주세요. 보는 방법 설명드리겠지만, 알죠? 자, 됐고, 비과세 한도는 월 20이 아니라 1년에 240입니다. 1년에 240. 240 외우실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암기입니다. 여기 출산 및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자, 여러분들 회사가요. 자, 여러분들이 출산하시거나 6세 이하 자녀 보육해야 되는데 교육 말고 보육. 자, 보육하면서 수당을 준대요. 알죠? 그걸 우리가 육아수당이라고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예, 우리가 얼마까지냐? 6세 이하 자녀입니다. 알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9세 가지고 장난친 적 한 번 있거든요. 9세. 6세 이하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차피 출산은 6세 이하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용자는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사용하는 자. 그래서 회사로부터요 지급받는데 월 1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알죠? 자녀 수 안 따지고 10만 원. 뭐 거기까지는 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가 받고 있대요. 그럼 배우자가 받고 있으면 난 안 될 것 같잖아요. 중복 가능해요. 배우자도 받고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우자가 받고 있다라고 해도 나 공제 가능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비과세는 얘는 네, 말문제 풀 거거든요, 곧. 자, 직무발명보상금 있죠? 그 직무발명보상금이 1년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500만 원 넘어가는 것만 과세입니다. 알죠? 이거는 나중에 혹시 세무 1급 오신다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실기는. 근데 우리 세무 2급은 말문제로만 낼 거예요. 말문제는 은근 냈어요, 이거는. 암기해 주시고.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715페이지네요) 715. 자, 715페이지에 12번이에요. 자, 715페이지 12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나오면 좀 감사하긴 해요. 이렇게 나오면. 자, 동그라미 1번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맞나요? 맞아요. 월 20만 원. 자, 동그라미 2번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에 자,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맞죠? 식대 아까 월 10만 원 도시락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하의 금액. 10만 원이 10만 원 이거. 알죠? 이런 걸 내면은 좀 참 외울 게 또 많아지긴 하는데 해야죠 뭐. 동그라미 4번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500만 원 한도라고 했으면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됐고요.